소반부님 여러분, 죽음 후 의식 세계를 다 함께 같이 탐색해보는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무엇을 찾아서 마구 헤맬 때 우리는 삶이 무엇을 찾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지요. 세속이든 출세속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은 세속 나름대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요. 출세속도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해탈 등등을 찾아서 헤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취급했습니까? 공포의 대상으로 혹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의 날로 혹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재판받은 후에 다음 생이 결정되는 그러한 변곡점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삶도 수단이고 죽음도 뭔가를 위한 통과 절차 내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이게 사실은 슬픈 일이죠. 그렇게 설정된 것이 아닌데 이제 이원성의 연극을 펼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사에 있어서 항상 이 제1분기 지혜, 소위 말해서 이 기억 버튼은 늘 우리의 이 손 안에 없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헤맬 때는 이 생사가 온통 수단화되고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었는데 시절과 인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필연과 우연 역시 이원성이니까요. 필연적이든 우연적이든 우리가 1분기 지혜의 길에 들어온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그 어떤 노력과 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이 더 이상 수단이 아니고 삶과 죽음 그 자체로 목적이고 이것은 여흥이고 축제였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루고자 한 가장 큰 목적은 5만 년, 짧게는 5만 년 내지 길게는 138억 년 전에 이미 다 달성되고 마쳐졌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전부 여흥이고 축제였다 이 말이에요.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다 이 말이죠. 마치 꽃이 피어나고 지는 것을 우리가 감상할 때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꽃이 피어나고 지고 이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모여서 숙제를 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놀았잖아요. 그 놀이에는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 자체가 그 놀이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이죠. 물론 숙제를 안 하고 놀면 굉장히 이제 재미가 없죠. 다른 친구들은 재밌게 노는데 같이 가벼워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숙제가 5만 년 138억 년 전에 이미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이제 매뉴얼을 몰라서 그런데 그 매뉴얼은 단 한 번의 기억 버튼의 누름으로써 그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유 채널에서는 그 매뉴얼은 시그니처 1, 2, 3다 이 말이죠. 이 시그니처 1, 2, 3는 삶에도 적용되고요. 특히 죽음에도 더욱 잘 적용된다. 세속의 생활에서도 적용되고요. 출세속의 생활에서도 무조건 다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거나 알게 되면 뭔가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있던 축제를 알아보고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없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는 이미 5만 년 내지 138억 년 전에 이미 다 휘두르고요. 튀어나올 것은 다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튀어나와야 될 모든 기적과 사랑과 축제는 이미 다 튀어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저절로 다 이루어지죠. 아이를 우리가 사랑을 해서 아이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절차를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잠을 자고 깨어나고 탄생하고 죽고 우리가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몸 개인 자아를 얘기하죠. 몸 개인 자아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몸 개인 자아는 무슨 어떤 거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 축제를 위한 엄청난 축제를 즐기기 위한 마스터피스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깨달음이니 뭐 무슨 하빌이니 하나님이니 그런 것을 완성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게 이제 모르니까 이 온통 삶과 죽음도 이 뒤집혀 있는 거죠. 뒤집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책 2판이 이제 곧 좀 잘 초판보다는 잘 정리되어서 나올 텐데 거기에 나오는 이 놀이동산의 비유, 테마파크의 비유가 사실 알고 보면 비유가 아니고 진실이고 사실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텍스트에 들어가서 한번 멋지고 재밌게 가볍고 경쾌하게 자유롭고 유쾌하게 이 죽음 후 의식 세계를 즐겨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응관,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응관 법계성 이렇게 할 때나 응관 불법성 할 때나 이게 응관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 시선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한 지혜로서 보라 이 말이에요. 정견이죠. 정견. 그러니까 응관을 해보면
이 죽음은 우리가 알던 거와 완전히 달라지고요. 자, 그러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응관해야 되느냐? 그거는 어렵습니다. 살아 있을 때의 삶이 축제가 될 때 역시 죽음은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주 텍스트와 보조 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된 텍스트는 전번 시간에 네이버 카페에 15개가 올려져 있었다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1, 2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22개의 텍스트다. 그래서 번님 여러분 모두 이 22개 텍스트를 이렇게 좀 프린트해서 책자처럼 그렇게 좀 마련을 해 주시고요.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 텍스트를 그렇게 가져오라 하는데도 계속 그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법전이든 텍스트든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게 조금 감각적으로 더 다가오는 이러한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는 감각을 100% 활용해야 됩니다. 자꾸 감각을 물리치고 생각을 물리쳐라. 그것이 이제 구마라집의 금강반야경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방편으로 작용했을지라도 지금 와서는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꾸 상을 버리고 비상으로 가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으로 가라 그런 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먼저 이 주된 텍스트를 22개 정도를 마련해 주시고 지금 보조 텍스트는 이 윌리엄 불맨의 죽음 후 의식 세계 이 책으로 이제 하겠는데요. 도입은 역시 이 주된 텍스트에는 지금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지금 조금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이 보조 텍스트의 그 표지와 뒷표지 부분을 가지고 일단 도입을 한 다음에 텍스트로 들어가서 양쪽을 번갈아가 적절하게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 후 의식 세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제로는 죽음 이후 의식은 사라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물음은 붓다의 16무기 중에 열애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존속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사실은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알맹이 있는 질문인 듯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질문은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책의 지금 제목 죽음 후 의식 세계 되어 있고 요 윗부분에 부제가 되어 있죠. 죽음 이후 의식은 사라지는가? 이것은 그럴듯하죠. 지금 각종 종교판, 도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세속, 출세속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 세속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 분야에서 이제 의식을 탐구한다 하면서
주로 뇌과학이죠. 뇌과학에서 그러니까 심장과 심장과 폐, 즉 심폐기능이 멈추고 뇌 활동이 정지될 때 삼중뇌죠. 동물뇌, 식물뇌, 그 다음에 인간뇌, 이 삼중뇌 전체가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멈춘 이후에도 의식은 남아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한참 초입 단계입니다. 초입 단계에서 과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는 그렇게 묻는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안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질문인 줄 다 안단 말이죠. 도반부님 여러분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 의식은 사라지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 이후 의식이니까 죽음과 의식은 연계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또 이 죽음은 소위 말해서 인류 전체의 멸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국가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국가 구성원,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라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이 죽음은 몸 개인 자아죠. 개인 몸의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개인 자아 몸이다. 즉 개인 몸과 의식은 지금 합체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마치 영혼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인류 6천년간에 참으로 이게 전도몽상이란 말이죠. 이게 뒤집어진 이 마인드셋, 고정관념이 이렇게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올바른 질문인 것처럼. 근데 이러한 가짜 질문을 가지고 세속이든 출세속이든 도판이든 종교판이든 아무리 다루어 봤자 질문 자체가 지금 가짜인데 그 답이, 진정한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눈치챘습니까? 앉아서 좀 하려 했는데 또 일어나야 되네요. 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 질문, 죽음 이후 의식은 사라지는가? 죽음 이후 의식은 사라지는가? 이것은 마치 영혼이에요. 죽은 뒤에 말은 의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영혼, 아트만, 참나, 또 진화, 진화는 좀 빼고 영혼, 아트만, 참나, 결국은 개인입니다. 개인. 지금
나로 느껴지는 바로 이 나 말이에요. 이 나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은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 의식을 어디와 연관시킵니까? 개인의 죽음이죠. 개인의 육체, 피지컬 바디입니다. 개인의 피지컬 바디의 죽음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짜 질문이고 뒤집어진 질문이라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바꾸어져야 됩니까? 결론부터 바로 제시하면 이 참 일단 해보죠. 이것이 통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식 안에서 육체 사후에 나라는 개인 정체성이죠. 나라는 개인 정체성은 존속되는가 소멸하는가 이 얘기예요. 존속되는가 소멸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질문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 2분기 개인 대중의 질문은 2분기 질문이죠. 2분기 개인 대중의 질문은 사실은 무엇을 묻고 싶은가? 1분기 지혜에 의하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이 질문의 전제는 의식이 개인 육체 안에 들어있다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 육체 안에 들어있다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요. 일단 의식이 영혼이 소위 말해서 이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두뇌 작용, 두뇌의 뇌신경 시스템의 작동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그 의식이 죽음 이후에 사라지는지 존속되는지는 모르지만 얕은 이 의식이라는 것은 이 의식은 어쨌든 이게 개인의 핵심이죠. 개인, 나의 이 정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정체의 핵심을 이루는 이 의식이 개인 육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사라지는지 연속되는지는 몰라. 임사체험이나 체외이탈은 살아있을 때니까 임사체험의 보고에 의하면 육체가 죽은 데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갈려있죠. 갈려있는데 어쨌든 이 물음은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의식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앞에 있는 죽음을 뒤로 가져와야 이게 전도몽상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 안에서 육체의 사후에 나라고 하는 개인 정체성은 존속되는가 소멸되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 되겠고요. 이 올바른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답이 질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은 사실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질문이 올바르면 이미 질문과 답은 같이 한꺼번에 끌어안고 용해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사랑으로 용해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1분기 지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물음은 2분기 개인 대중을 전제로 하니까 이 물음이 있었듯이, 이 물음은 1분기 지혜, 시그니처 1, 2, 3에 의해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라면 이 자체로 답은 나와버리죠. 자, 나라는 개인 정체성. 지금 나라는 개인 정체성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육체, 즉 피지컬 바디를 기반으로 하죠. 피지컬 바디라는 이 하드웨어와 이 피지컬 바디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로서의 피지컬 자아, 피지컬 셀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피지컬 바디, 피지컬 셀프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나라는 개인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사후라는 것은 뭐예요? 피지컬 바디와 피지컬 셀프, 육체와 육체 자아가 사후 소멸한다 이 말이죠. 각기 모여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사라지는 건 없죠. 그냥 이 화합된 힘이 소위 말해서 열평형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나라는 개인 정체성이 기반해 있는 육체가 사라지면 나는 존속되는가 당연히 소멸하지. 당연히 소멸하지. 이거는 동어 반복이잖아요. 의식 안에서 나의 기반이 되는 기반이 사라지면 나는, 그러니까 육체적 기반, 그 피지컬 베이스가 사라지면 피지컬 베이스에 기반했던 나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소멸하지.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을 차리고 예리하게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안이하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전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사실은 못하죠. 1분기 지혜와 인연이 되어야만 비로소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물으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개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 이 질문은 뭐 그럴듯하게 여기지만 이게 진짜 이건 C급이란 말이죠. C급이다 이 말이에요. C급 질문.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 C급 질문, 답도 없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도판이든 종교판이든 뭐 세상의 과학이든 뭐든 철학이든 간에 엄청나게 헤맨 뒤에는 결국은 무슨
가설이죠. 가설을 겨우겨우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각자 만든 다음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뿔이단 말이에요. 이게 개뿔이단 말이에요. 개뿔 질문이다. 이 개뿔의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는 개뿔이다 하는 거는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독은 사실 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뿔이라는 것은 토끼 뿔이죠. 토끼도 뿔이 없잖아.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뿔을 가지고 지금 개뿔이 개뿔을 개뿔을 다려 먹으면 몸에 좋니 몸에 해롭니, 개뿔의 생각은 까만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개뿔이잖아요. 개는 뿔이 없는 질문, 없는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도입부터 이 잘못된 전제를 자꾸 이제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래 질문. 스피커님은 육체 피지컬 바디 죽으면 아스트랄 바디가 활성화되고, 또 얘가 죽으면 멘탈 바디가 활성화되고 그런다며요. 이거 전부 나라는 개인 정체성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하잖아요. 유시각으로 치면 팔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팔식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7식, 6식, 5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게 하나의 의식으로서 같지만 다른 캐릭터고 다른 배역이잖아요. 이게 멘탈 월드, 아스트랄 월드, 피지컬 월드, 즉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는 그 모양과 이름과 퀄리티가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단일 의식이라는 걸 모릅니까? 모르면 아주 쉬운 비유를 말씀드리면, 햇빛이 있잖아. 햇빛이 그냥 무색 투명한 햇빛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게 쫙 이렇게 비치다가 프리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 그 안에 노랑, 초록, 파랑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7빛깔 무지개 색깔이 확연히 우리가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 이거 확실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도입이라 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거모 의식세계 강의가 1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책 표지와 뒷표지에 제일 중요한 말을 꺼내놨겠죠. 그죠? 요 책 표지, 앞표지와 뒷표지를 우리가 강론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전체를 개관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된 텍스트로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색 투명한 하나의 햇빛, 이게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단일 의식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가시광선이 아닌 비가시광선, 즉 인간의 눈으로 포착되지 않는 요 빨간, 그 위에도 스펙트럼, 이 색의 스펙트럼이 많죠. 이게 그러니까 적외선이라 하죠.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 이미터로는 자외선이라 하죠. 자외선에 이 무수한 색깔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단일한 무색 투명한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면 이렇게 많은 색이 되는데,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단 말이에요. 이 다역은 1100억 화신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역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화신은 인간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물, 식물, 광물, 책상, 이거 전부 화신이에요. 그 이제 이 죽음 의식 세계 강의 정도가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에 이제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도반부님들께서는 이 처음 강의부터, 그 수심결 이전부터 프리퀄 강의도 있어요. 한 10개 정도. 와인잔 강의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차분하게 지금 이 쇼츠와 큰 영상을 빼면 한 5, 600개 내외인데 차분하게 그렇게 시청을 하시면 어쨌든 이게 쉽게 됩니다. 쉽게. 그러니까 사실은 첫 한두 개 강의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 와인잔 강의에서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지만, 그래서 이 모든 다역이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리하게 그 지혜를 얻은 다음에 예리하게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분별 후덕지라 하잖아요. 무분별 후덕지. 무분별 후덕지다. 그 두리뭉실하게, 그래, 햇빛은 투명하고 색깔이 없는 무색의 투명한 하나의 햇빛이지,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같은 것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다르지만 보세요.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바르도가 있는 거 알죠? 빨강과 주황이, 그러니까 이게 햇빛도 보면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것이 디지털적으로 나누어지느냐 아니잖아요. 빨강이 파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사이에 보면 빨강,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을 거치면서 이게 전부 독자적이면서도 디지털적으로 색깔이 도약하지 않죠. 아날로그적으로 그 바르도가 계속, 그러니까 중간색, 빨간색과 주황색이 다르지만 그 사이에 빨강인지 주황인지 모르는 바르도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또 주황이 노랑으로 양자 도약적으로 퀀텀 리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주황과 노랑은 다른 색이지만 주황인지 노랑인지 모르는 그러한 바로도 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쭉 아날로그적으로 단속 없이 끊어짐 없이 연결되지만 또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적 일이고 일적 다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이 햇빛과 프리즘을 통과한 1100억 화신의 저 색깔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렇게 안다면 이 천부경의 그 비밀도 얼마든지 도반분 지금 천부경을 열어서 우리 번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얼마든지 강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이 피지컬 바디와 피지컬 셀프, PB와 PS에 기반하는 이 나라는 이 물질적, 육체적 개인 정체성은 당연히 그 기반되는 것이 사라지는 후에는 소멸하지요. 근데 어떻게 질문했어요? 스피커님은 맨날 첫날 강의하면서 뭐 육체가 사라지면 아스트랄체가 활성화되고 또 아스트랄체가 사라지면 이 멘탈체는 이게 거의 뭐 부족 정신, 시대 정신, 국가 정신, 민족 정신, 사회 정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 관심 밖인데 그래도 이게 이제 개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멘탈 바디도 신경을 많이 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이 육체와 피지컬 바디와 피지컬 월드라는 것은 빨간색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빨강색에 해당하고요. 아스트랄 바디와 아스트랄 셀프.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지금 육체 하드웨어에는 그 운행 체계로서 육체적 자아가 있는 것이지 이 육체적 자아는 육체적 바디의 소멸 후에도 살아남아서 요 육체적 자아가 아스트랄 바디를 운영한다 이렇게 또 다들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간색은 빨간색의 논리로서 운영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육체 PB와 PS는 뭐냐? 빨간색이다. 그러면 AB, 아스트랄 바디와 아스트랄 셀프, AB와 AS는 뭐냐? 노란색이다. 노랑이다. 그러면 멘탈 바디와 멘탈 셀프, 즉 MB와 MS는 뭐냐? 파란색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다른데 같죠. 예. 여러 개인데 하나죠. 하나지만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거 자꾸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해도 가지 말고요. 하나에도 가지 말고 둘 다를 쓰는 거 이것이 온전한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원성을 버리고 비이원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비이원성은 없으니까 이원성이 다다라고 뭐 유물론적으로 해도 안 되고요. 이 다를 쓰는 거예요. 다를 하나로 쓰지만 이 하나를 쓰지만 이 안에서 예리하게 분별한단 말이에요. 무분별 후덕지라고. 그래야 그림을 그리잖아. 연극을 하잖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구분도 안 하고
막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화가가? 모든 물감을 합해버리면 검정이 되고, 모든 빛을 합해버리면 화이트가 되는 거는 알잖아요. 그래서 에이, 이거 빨간색은 흑개비야, 노란색도 흑개비야, 파란색도 사실은 흑개비야, 전부 이게 물감은 검정이고 저 빛은 전부 저 성당에 가면 그 굉장히 거룩하게 비치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들어오는 그 영롱한 빛깔 다 합해봤자 사실은 무색이야, 무색. 이렇게 해본들 이게 뭐냐고요. 여기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고 뭐 작품이 나옵니까? 예리하게 분별해야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높낮이가 다 하나의 소리지만 예리하게 이렇게 분별해야 멋진 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술과 음악이 그 수단입니까? 그 자체로 즐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스피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 큰 착각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질문하더라도 또 이 안에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라는 개인 정체성을 또다시 아까 얘기한 이 영혼, 소위 말해서 개체의식. 그러니까 개체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자유체를 쓰면 안 돼요. 개체의식, 전체의식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체의식이 언제 수행 공부해서 전체의식과 합해지냔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끝도 없는 그런 거를 하지. 이제 시큰해서 이쪽에 저기 1분기 지혜의 길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니, 하셔도 되는데 이 스피커가 뭐 무슨 힘이 있어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좀 신뢰감이 일어나고 들을만하다 하면 일단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든다면 빨리 살아있는 이 포인팅이든 티칭이든 찾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갈라집니다. 개강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는 이 개인 정체성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육체와 육체적 자아죠. 피지컬 바디와 피지컬 셀프를 전제로 지금 나라는 개인 정체성을 묻고 있고, 이것이 죽음 후에 사라지는가? 그것은 엉터리. 지금 올바른 질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답은 나왔죠. 사라지죠. 그런데 재차 질문은 다시 묻는다 이런 거 있죠. 다시 묻는다 하고는 그럼 아스트랄 바디와 멘탈 바디는 죽은 뒤에 나 아닌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빨간색이 내가 사라진 뒤에 노란색이 나 아닙니까? 이래 물으면, 자, 맞는데 그 질문은 여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숲 밖에서 이렇게 질문을 조견을 해야 되는 거지, 숲 안에 들어가서 내가 빨간색인데 노란색이 나타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이 생전 처음 죽음 의식 세계를 강의해서 그럽니까? 이게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간략하게 되겠지만, 결혼을 처음 해서 익숙하지 않죠. 누구나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요.
아니, 내가 죽은 뒤에, 즉 육체로서의 내가 죽은 뒤에 아스트랄체 있다며요. 이거 난데 그러면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 물음은, 나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죽고 나서 노란색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빨간색과 노란색은 다르지. 다른 거잖아. 다르다. 다르다 할게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작동 방식과 그 시스템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제 강의가 진척되면서 점점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 선명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게 2분기 질문이든 1분기 질문이든, 물론 1분기 질문은 이제 올바르게 됐지만 여기서 조금 정체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육체와 육체적 자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적 자아는 이게 한 세트인데, 제일 지금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요 육체를 움직이는 운영하는 운영체계인 OS라 합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요 육체적 자아가 죽은 뒤에도 살아남아서 아스트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다들 착각하기 십상이죠. 100이면 900, 1000명이면 999명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자체가 지금,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2분기 여기 전제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죽음 의식 세계 강의가 이제, 물론 스피커는 이제 할 것이지만,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100%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1을 이제 진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 하시면 진짜 시간, 에너지 낭비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그니처 1이 너무 쉽잖아요. 의식이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 안 되면 이 전부 헛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리 오체 투지하고 삼기를 하고 목욕 재개하고 이 강의를 들어도 헛방이라고요. 헛방. 빨간색의 입장에서 이 전체를 알 수가 없다고요. 빨리 숲에서 나오고 우물에서 나와야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지가 사라진 뒤에도 노랑과 파랑과 보라색과 심지어 자외선, 적외선, 이들이 다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묻겠지. 아니, 지금 낮에 이렇게 생활할 때 나라는 느낌과 밤에 깊은 잠 말고 꿈꿀 때, 꿈속에서 나가 나타났을 때 같은 나던데요? 지금 스피커님 말씀이면 다른 나가 돼야 되는데 같은 나던데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4년간 이루어진 강의를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 보듯이 볼 필요는 없죠. 지금 이 한마디 말이 귀에 들어갈 때에 지난 4년간 강의가 다시 완전히 뒤집혀져서 새롭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10번, 5번, 2번, 3번 들었던 말인데도 완전히 새롭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육체 상태에서 나라는 개인 정체성은 육체와 육체적 자아를 PB와
PS를 기반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기반으로 한다 이 말은 수단 목적이자 수단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육체 상태, 낮에 나라는 느낌과 밤에 꿈꿀 때 나타나는 그 꿈속 자, 소위 말하는 아스트랄 자아 조금 다릅니다. 지금 죽음 이후의 아스트랄 세계와 꿈에서 나타나는 아스트랄 자아는 바로도 상태예요. 온전한 아스트랄 바디와 아스트랄 자아가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비유하면 빨간색이 죽으면 노란색이 되는데, 요 빨간색이 노란색이 된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어쨌든 지금 비유니까 빨간색이 죽은 뒤에 노란색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주황색이, 그러니까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주황색이 뭐냐? 그 바로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아스트랄체의 바로도 상태가 주황색인데, 요때는 온전한 아스트랄 월드가 활성화된 게 아니고요. 바로도기 때문에 육체자와 아스트랄 자아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 여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궁극적으로 나라는 느낌은 육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스트랄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멘탈체에서 오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지금 육체 정체성 안에서 들으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그니처 1을 정확하게 납득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신뢰만 있다면, 그냥 선택만 하면, 그 상태에서 들으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 잡았던 것을 비로소 놓고 가볍고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이 말 듣는 게 뭐 그래요? 어렵지 않잖아요. 한국말로 지금 영어도 아니고 뭐 산스크리트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데, 물론 뭐 경상도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습니까? 저는 온전히 서울말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아이고 너무 이게 저 프리즘 비유가 아주 좋네요. 같지만 다른 거요. 다르지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다 잊어먹고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고요.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예리하게 하고요. 같은 것은 같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같은 것은 같게 사용하고요. 다른 것은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되 일성이다 이 말이에요. 불종종 영기 시고설 일성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이거는 뭐예요? 비이원성은 비이원성으로 사용하고 이원성은 이원성으로서 아주 예리하게 분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무분별 후덕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상태에서 자꾸 아스트랄체, 멘탈체를 사용하려니까 됩니까? 햇빛 상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사용할 수 있지, 빨간색 상태에서 지가 어떻게
노초 파남보하고 햇빛을 지가 어떻게 사용해요? 빨간 건 빨간 놈으로 시작해서 빨간 거로 끝나는데, 주황에 가자마자 지는 없어지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지금 스피커님이 죽은 뒤에도 아스트랄 또 네가 있고 멘탈 네가 있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막 고민되는 분들은 고민을 놔요. 육체는 죽으면 육체는 끝입니다. 즉 빨간색이 끝나면 빨간색은 그 배역과 역할이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 바로도 주황이 나타나든 노랑이 나타나든 그 다음에 영 다른 파랑이 나타나든 관계하지 말아요. 빨간 게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색깔이라면서요. 한 가지 색깔인데 빨간색 인체로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햇빛 상태에서 조견을 해야지. 이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지식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습관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카데미 주연상을 계속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을 계속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다른 건 없다니까. 자, 그럼 이 전체를 관통해서 꿈속의 나는 그렇다 쳐도 꿈속의 나는 다시 말합니다. 아스트랄 체기는 한데 이 바르도 체예요. 마치 빨강에서 노랑은 완전히 다르지만, 즉 피지컬 월드와 아스트랄 월드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죽음 직후에 그 바르도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은 빨강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죠. 자, 이 전체를 관통하는 같은 나 같은데 라는 것은 빨간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육체나 아스트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몇 번 들었겠지만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측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게 빨간색이에요. 요게 빨간색이고 요것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고 요것이 파란색이에요. 빨강입니까? 빨강이고 노랑이고 파랑입니다. 완전히 다른 색깔이죠. 빨강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이 이제 피지컬 바디고 아스트랄 바디고 멘탈 바디고 이것이 이제 단일 의식이다. 이것이 이제 무색 투명의 햇빛이죠. 햇빛. 화음이단 말이에요. 찬란한 햇빛이다 이 말이에요. 무색 투명한데 왜 찬란해요? 이렇게 펼쳐지니까 찬란한 거지.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이거 온갖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찬란하단 말이에요. 화음, 장음, 찬란한데. 자, 우리는 빨간색일 때의 나와
노란색일 때의 나는 다르죠. 다른데 이것이 뭔가 하나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 같다는 아직 안 주고 봤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 요 바로도 상태, the body와 a body의 요 중첩 상태, 요게 이제 카피 월드인데 요 상태에서의 이 자 정체성, 동일한 정체성의 느낌이든 아니면 이제 빨강이 완전히 사라지고 노랑으로 변하면 이제 빨강은 사실 전부 헛질문이라 했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나 시그니처 원이 귓구멍이라 해버려야 되겠다. 귓구멍으로 싹 들어간 뒤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나라는 느낌이 the body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a body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I에서 오는 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느낌은 항상 여기에서 왔구나. 항상 여기에서 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을 때도 진실이고 죽어있을 때도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하면 안심할 분들은 안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바르도를 거쳐서 빨강과 노랑은 아무 관계 없지만 이렇게 아날로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 윤회가 있으면 걱정이야. 난 이제 싫어. 소멸하고 싶어. 그런 분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빨간색이 끝나면 빨강과 아무 관계 없어요. 주황도 아무 관계 없고 노랑도 빨강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전개되니까, 저절로 전개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빨강아, 네 걱정하지 마. 주황과 노랑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회가 없으면 너무 허망해. 나는 계속 윤회하면서 영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안심하라고요. 빨강이 끝나도 주황으로 그 수많은, 그 다음에 노랑으로, 파랑으로, 햇빛으로 이렇게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하고요. 또 다르게 완전 다른 반대편에서 나 윤회하고 뭐가 연결되고 이어지고 막 죽은 뒤에 막 소멸 안 하면 난 너무 염려될 것 같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뒤에도 뭐 힘들게 살아야 돼?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란 말이에요. 빨강이 끝나면 주황, 노랑은 아무 관계없이 빨강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여. 저절로 남일이니까. 남일이라 하죠. 빨강 니는 걱정하지 마. 노랑, 주황은 너하고 완전히 다른 남이야. 타인이야. 그러니까 윤회를 원하는 분도 걱정하지 말고 윤회가 싫은 분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의 뒷표지로 가면 죽음과 그 너머 세계 그리고 의식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 시대의 언어로 크리스탈처럼 선명하게 새롭게 해석된 크리스탈 클리어라 하죠. 크리스탈처럼 클리어하게 지금 이 죽음 후 의식 세계를 우리가 그 죽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노란 상태에서 빨강에게 뭐를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크리스탈 클리어한 게 뭐냐? 티베트 사자에서 스웨덴보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이 전부 셀럽들이잖아요. 파도마 삼바바, 스웨덴볼이 사도 바울, 이들이 말하는 이 사후 세계 내지 이 아스트랄, 멘탈, 천상 세계죠. 비물질 세계에 대한 것보다는 그나마 현대에서 가장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적혀져 있고, 그렇지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체험했다는 그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2000년 동안 물론 선의를 가지고 창작되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환상을 심어줬는지, 즉 그 사도 바울 자신의 자백에 의하면 그 갈라디아서죠. 자기 자신의 편지글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다마색 도상의 그 예수를 만난 그 환상적인 드라마틱한 그러한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냥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여주셨다, 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야말로 뭐 AD 한 50년경에 적혀졌다면 사도행전은 한 150년, 200년 뒤에 복음서가 이제 자리 잡고 누가복음 이후에 적혀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2000년의 이 프레임, 길게는 6000년의 프레임을 지금 다 부셔가면서 이 강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큰 뭐 재미와 스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중요점은 이 질문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는가, 그 올바른 질문에 의해서 답은 저절로 나온다는 것, 그 정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즉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착각과 오해를 깨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도노 점수가 역시 이 천성의 괴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반보님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